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정환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별 이슈라면 애플의 실적 호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BH 등 관련된 종목들 우리 증시에서도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까? 네. 우선 애플의 실적부터 보자면은 1분기 매출하고 EPS 모두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은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도 등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이 예상보다 좀 잘 나오면서 실적 호조를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애플의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 호조가 투자 심리 자체를 좀 이렇게 개선시켰기 때문에 단기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아이폰 부품 관련주, 그러니까 휴대폰 수요 부진 우려가 아무래도 경기 리세션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M 지역의 아이폰 수요가 좀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주가 자체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특히 최근에 이런 BH라든지 이런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낫지 않냐라는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장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리세션 우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 자체가 많이 하향 조정된 점이 좀 서프라이즈에 많이 나오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롯데쇼핑 유통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유통기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보복 소비로 인해서 내부 이런 규제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CJ제당 아니면 KTNG 같은 음식료 업종의 실적도 발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슈가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설탕 가격이 지금 1년 새에 37.2%나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 제당과 관련된 기업들 오늘 특히나 거래소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 현실화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슈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4월 전 세계 설탕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149.4포인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전월치가 127포인트였는데 그래서 급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슈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은 음식료 업종 관점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 우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슈가 인플레이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둔화 방향성 자체를 꺾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 생산이 좀 수출이 제한이 되면서 밀 가격 자체가 그렇게 급등하면서 푸드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 밀 가격 추세를 보시면 계속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슈가 인플레이션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바꾸는 요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 다음 주자는 어떤 게 시장에서 될지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차 전지주 다음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은행주 파산 우려 이런 게 부각되다 보니까 좀 하이 퀄리티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저번에 메모리 생산량 자체를 좀 하향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하반기부터는 좀 뭐 메모리 가격 자체가 좀 이렇게 반등하면서 뭐 3, 4분기의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주가 자체도 그거에 상응해서 2차 전지를 이어서 좀 강세를 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 퀄리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강력한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을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계속 많고 현금이 많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SVB라든지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파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때는 이 고금리 여파로 주가가 좀 많이 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이 퀄리티 기업 같은 경우 뭐 현금도 많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는 뭐 SNS텍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좋은 레이크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 관점에서는 사실 제가 대형주 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 자체가 좀 최근에 떨어지던 게 좀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 뭐 하반기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말씀드린 하이 퀄리티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가 이런 SBB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위기 같은 상황에서 좀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서는 조금 그 대형 반도체 기업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반도체를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는 좀 양국 간의 수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좀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소부장 업종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양국 간에 체결된 협약 같은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처럼 25bp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또 기준금리 역전 차가 이제 175bp로 또 넓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금리 차도 이렇게 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단행이 됐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입니다. 미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이후에 좀 6월에도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 연준 측에서는 데이터에 좀 의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강력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좀 않다고 보고 있고, 최근 달러 지수를 보시면은 사실 100포인트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원화 약세의 원인은 조금 달러라기보다는 수출 부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4월 수출 자체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3월보다도 더 낙폭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 그리고 동시에 그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자체도 최근에 50포인트 하회를 하면서 긴축 국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수출에 긍정적으로 기대할 게 조금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환율이 약세로 좀 접어들었는데, 이런 거라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그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